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이 은행발 악재, 이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결과적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있었던 게 이제 최근이었죠. 그 다음이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이제 순서가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은행권까지 불길이 붙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지원인데 다른 대형 은행들의 예치금 지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예치금 기준으로 예상치가 1,450억 달러였는데 나오니까 얼마였다? 1천억.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40%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 정도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 정말 최악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담이 계속 경제에 영향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몇몇 섹터에서는 되게 이 이슈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계 심리를 가지면서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는 또 어떤 내용이 좋은 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내부에 있는 영업이익률 역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쪽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라는 건 그쪽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AI 쪽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 역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빅테크의 흐름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구나 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최고점 여기에 왔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베팅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번 3월달 내구재, 그러니까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걸 내구재라고 하는데 보통 가구나 가전, 자동차 이런 걸 꼽거든요. 근데 수주를 해놓은 물량을 살펴보게 된다면 전월 대비 3.2%가 증가하면서 석 달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일부씩이나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뉴스는 일단 시작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국제유가 WTI 기준 74.3달러로 마이너스 3.5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의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 자, 중국에서 돈 풀려는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걸 어디든 쓸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야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돈이 엄청 나겠죠? 그럼 여기에 연결되는 뭐 인프라 건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쭉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의 실적이 곧 있으면 발표될 예정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적자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저점은 지났다.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과연 이게 정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여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다음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이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 사항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SM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탕하는 내용들도 있고 새로운 게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몇몇은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 뭐 배터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몇몇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쪽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탄소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정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업계가 있다면
좀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나뉠 것이니까 웬만하면 이 좋은 쪽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들 뭐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잘 골라내는 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쭉 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냥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얘가 생각하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결국에 또 빠졌네요. 그죠? 그래도 일단 빠지는 그 바닥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좀 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SMR 관련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곤 했죠. 그런데 이거 알던 내용이잖아요. 원래도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 SMR 관련해 투자를 많이 해놨고 이제 위탁 생산 관련으로 이 계약을 맺어놓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원래 알았던 내용 다시 한번 나오는 거기에서 더 이상 뭔가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정부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 이걸 살펴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없습니다. 특별하게 합의를 할 거면 진즉에 했을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이번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실망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가격의 하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구나. 그러면은 아마 한동안 가격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과 횡보하는 그림이 보여졌을 때 웨스팅하우스나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반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기에 일단 현재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근데 계속 그동안은 매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외국인이 주워 담는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보여졌을 때 볼린저 하단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 바닥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을 위해서 또 뭘 봐야 될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봐야 되는 핵심은 무엇이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플러스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인내가 결국에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도 아쉽고 수급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좀 역설적인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올라갈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지금 바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추세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하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찍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봅시다. 여기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금 481선까지 노려보도록 하자. 여기 돌파해도 2만원의 매물 많아가지고 한 개는 이 정도가 전부? 한 올라가봤자 여기서 5%더 가는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먹으실 분들만 이 변동성 이용해가지고 두산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으니까 가격의 방어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두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 솔직하게 조금 실망감이 높다. 그런데 갑자기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관련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이 실망감이 없어지고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내용 나오면은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어진다면, 현재 위치에서의 지지는 너무 기대감 있게 좋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핵심 라인은 역시나 21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481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만원 언더 부근까지만 보는 걸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의 총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게 아쉬운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또 최적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급 위주로, 뉴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취향껏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